안녕하세요, 진호입니다. 오늘은 제가 커뮤니티에 올렸던 서울예술대학교 예술경영 Q&A를 준비했어요. 저는 예술경영 공연 전공이고요. 저는 예술경영 영상 전공입니다. 질문을 생각보다 되게 많이 보내주셔서 먼저 입시부터 시작할게요. 저는 일단 전대졸 전형으로 입학한 케이스인데요. 그 전 백그라운드를 먼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먼저 예술과 관련 없는 4년제 대학을 졸업했고 그 이후에 직장 생활을 1년 했어요. 그리고 퇴사 후에 승무원 준비를 반년하고 그 과정에서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게 뭐지?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뭐지?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 끝에 그걸 문화예술 분야로 좁혔고 당시에 예술 경영을 전공하던 저의 지인이 있었어요. 그 친구들과 좀 이야기를 나누고 조언을 얻으면서 결론적으로 서울예술대학교 예술경영에 가기로 결심을 먹었어요. 그래서 준비 과정은 원서 접수 마감일 한 일주일 전에 예술경영을 지원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뭐 말했다시피 문화예술 관련 일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고등학교 때 뭐 뮤지컬 동아리 이런 거 했던 것부터 국공립 극장에서 기자단을 했던 경험이 다행히 한 번 있어서 그거를 최대한 살려가지고 이제 자소서랑 그런 포트폴리오들을 준비했던 것 같아요. 일단 이건 언니도 알 거예요. 나는 원래 영화과 입시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나는 원래 이제 현역 때부터 계속 영화과가 너무 가고 싶어서 이제 영화과 입시를 먼저 시작을 했지. 이제 고등학교 때 영화과나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아니면 언론 정보 이런 쪽의 학과가 너무 가고 싶었는데 솔직히 말하면 나는 언론 정보나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을 가기에 이미 내신 성적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근데 어쨌든 영화과가 제일 먼저 가고 싶었고 영화과는 실기 전형이 있으니까 내가 이걸 어느 정도 커버를 할 수가 있겠다 배우면 생각이 들어서 이제 3학년 때 영화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걸 꼭 얘기해주고 싶어. 일단은 내 입시설은 14년도, 15년도 이때이기 때문에 지금이랑 정말 많이 다를 수도 있어요. 하여튼 근데 다 떨어졌어요. 현역 때는 다 떨어졌어. 완전 예비 번호도 엄청 뒷자리 받고 다 떨어져서 이제 그때 다른 학교를 들어가긴 했는데 이제 너무 미련이 남는 거지. 바로 이제 재수를 같이 병행을 했죠. 그래서 정시 때 학교들이 예비 엄청 극초반이 나오는 거예요. 뭐 7번 막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영화과 입시를 해보신 분들은 좀 알겠지만 영화과 입시가 진짜 예체능이 다 그렇잖아요. 예비가 진짜 안 빠지는 거야. 결국 못 갔지. 예비가 너무 안 빠져가지고 못 갔어요. 진짜 아쉽게 못 갔겠다. 그래서 진짜 그때부터 약간 뭔가 오기 아니면 오기가 생기는 거야. 이제 진짜 나 여기 조금만 더 하면 갈 수 있을 텐데 이제 이런 마음이 돼서 18년도 입시를 다시 봤는데 그걸 얘기하면 서울대는 예비 1번을 받았어요. 정시 때. 예비 1번이 안 빠진 거야. 한 명이. 그래서 못 갔죠. 그래서 또 못 갔어. 근데 이제 진짜 이게 너무 내가 뭔가 학교에 대한 간절함도 간절함인데 진짜 이제 미치는 거지 사람이. 완전. 이거 진짜 내가 이거 무조건 붙는다. 진짜 이거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수시 일반 전형을 보면서 이거 떨어지면 그냥 진짜 영화 접는다. 안 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봤지. 근데 맞아. 그때는 진짜 부모님이나 영화 학원에도 얘기 안 하고 독학을 한 거거든요. 친구들한테도 다 얘기 안 했어. 나 혼자 먼저 한 거야. 그래서 시험을 보고 나서 합격을 해서 이제 오게 됐다. 이런 간략한 썰? 예술경영과를 선택한 이유. 다른 예술경영도 많았는데 서울예대 예술경영을 선택한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사실 첫 번째는 제가 예술경영을 가야겠다 결심을 했을 때 한예종은 이미 입시가 끝난 상태였어요. 네, 한예종은 이미 원서 마감이 끝난 상태였어요. 제가 지금 당장 지원할 수 있는 거는 서울예대 예술경영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조금 웃기지만 가장 큰 이유는 그래서였고, 그리고 예술경영을 전공하고 있었던 친구가 확실히 역사가 조금 깊은 편이고 인프라가 워낙 넓기 때문에 네가 사회에 나가서도 분명히 좀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해줬어서 뭣도 모르는 저였으니까 말한 것처럼 정보가 정말 없어요. 맞아. 저희 땐 더 심했거든요. 그래서 뭣도 모르고 네, 들어오게 된 저는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두 번째, 왜 학부를 선택했냐, 대학원이 아니라. 이 경우에는 대학원을 이제 다니는 지인에게 조언을 들었는데 이 지인도 저처럼 비전공자였다가 대학원만 예술경영을 한 케이스였는데 대학원에는 이미 일을 하다 오신 분들이 이제 많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생판 초짜인데 같이 일할 동료를 찾는 게 좀 쉽지 않더래요. 그냥 가서 주구장창 논문하고 막 통계학 배우고 토론하고 맞아 이런 거밖에 안 한다고. 그래서 네가 나이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 엄청 늦은 건 아니니까
학부를 먼저 경험해봐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뭐 학부 내보고 안 되면 그만두고 대학원 가지 좀 이런 생각으로 결정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래 영화과를 가고 싶어서 영화과 입시를 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학원을 다닐 때 선생님이 나한테 너가 하고 싶은 방향이, 그러니까 영화는 연출이나 이런 걸 많이 배우는데 너가 하고 싶은 방향은 뭔가 영화 제작이랑 많이 가까운 것 같다. 그러면 예술 경영이랑 이제 내가 한창 입시했을 때 상명대학교나 그런 학교들은 영화 제작 쪽을 좀 중시하는 학교였어요. 이제 영화 제작자를 키우고 싶어하는 학교들. 이제 그래서 이제 상명대랑 이제 예술 경영 이런 데를 쓰면서 영화 제작자 쪽을 한번 밀고 가보자. 이제 컨셉을 잡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예술 경영 입시를 했는데 같이 그때 예술경영 입시할 때 진짜 힘들었던 게 정보가 너무 없으니까 예술경영이. 맞아. 그래서 그 선생님조차도 정보가 없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난 예술경영 입시 혼자 했거든요. 그래서 난 이거 독학하고 싶어하는 친구들한테 조금 많이 알려줄 수 있을 것 같아. 너무 좋다. 입시 준비하실 때 독학하셨나요? 학원 다니셨나요? 독학으로 입학한 학생들도 있나요? 저 독학했거든요. 저 물론 영어학원을 다녔지. 영어학원을 다녔는데 거기서 예술경영 입시를 알려주진 않았어요. 근데 다만 면접할 때 그런 태도, 뭐 면접에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 이런 거나 면접할 때 태도나 아니면 영화과 입시를 같이 준비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영화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되는 거거든. 영화사나 뭐 영화 관련 용어들이나 이제 그런 거를 예술경영 입시 때 활용할 수 있던 부분이 분명히 있었죠. 진짜 독학을 할 거면 정말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 진짜 열심히 해야 돼. 글 맨날 써보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도 책 많이 읽고 뭐 사회적 이슈 같은 거 해보고 진짜 그리고 막 단순하게 그냥 저 영화를 제작하고 싶습니다 이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영화를 제작하고 싶고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아. 자기만의 그런 특기? 컨셉? 이런 게. 저도 독학을 한 케이스고요. 저는 뭐 학원 다니고 자식과의 시간도 없었고 실제로 학교에도 친구들 중에서도 당연히 학원을 끼고 온 친구들도 많은데 독학한 친구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막 무조건 학원을 다녀야 된다 이런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이제 독학을 하기는 했는데 원서를 내고 면접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정말 아무것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예술경영, 뭐 면접, 뭐 서울예대 입시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다가 정말 우연히 그 당시에 제가 살고 있던 집에서 예술경영 그런 공부방 같은 게 있었어요. 그냥 뭐 1대1, 원데이 무료 클래스 이런 걸 하시더라고요. 진짜 그게 되게 신기했어. 그래서 저는 그거 딱 한 번 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뭐 면접에 확실히 도움이 된 것 같긴 해요. 근데 여기서 도움이 됐다는 거는 막 이런 스킬을 해라, 이런 컨셉을 잡아라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예술 경영인이 되려면 이런 개념을 좀 아셔야 되고 트렌드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그냥 이런 걸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좀 혼자 공부를 할 때 조금 방향을 잡아준 그런 경험이 있었긴 합니다. 다음은 입시 준비하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신 부분은 무엇인가요? 중요하게 이제 저는 입시를 되게 오래 했잖아요. 그러다 보면서 항상 면접에서 공통적으로 영화과든 예경이든 사회적 이슈? 사회적 이슈 진짜 공통적으로 물어보는데 내가 재수할 때 어느 한 대학교에서 면접을 보는데 이거 진짜 좀 잘하고 있는데 라고 하는데 거기서 사회적 이슈를 물어보는 거야. 근데 내가 진짜 그때 막 대한항공 땅콩 사건 이런 게 막 그때랑 그거랑 거의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내가 그 면접에서 좀 그런 소재를 건드릴 수는 없으니까 거의 질문 마지막쯤에 면접자가 다 끝나고 사회적 이슈 뭐 최근에 아는 거 있어요? 라고 하는데 대답을 못했어요 그때. 그래서 솔직히 나는 그 학교 그것 때문에 떨어진 것 같아. 그래서 그때 이후로는 항상 면접 가기 전에 뉴스 엄청 열심히 보고 꼭 찾아가서 보세요. 문화면이든 뭐 사회면이든. 나 이거는 편집할 수도 있는데 이거 그냥 썰인데 내 친구가 외국 항공사 시험을 봤어. 근데 얘가 진짜 잘 보거든. 영어도 잘하고 실력도 좋은 애라 가지고 이제 파이널 면접까지 간 거야. 영어 면접이에요. 사회적 이슈 얘기부터. 그런 게 한 거야. 그래서 요즘 한국에서는 그때 한창 일본 불매운동 유행일 때였어. 맞아. 한국에서는 요즘에 재팬 불매운동 한다. 나도 되게 그게 이제 한국인으로서 의미가 있어. 막 그렇게 해서 그렇구나 너 되게 깨어있다 막 이랬는데 마지막에 뭐였더라? 오늘 메이크업 준비 어떻게 했어? 이제 이런 걸 물어봤는데 얘가 키스미 나스보다 되게 좋아한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면접관이 개정색하고 너 일본 불매운동 한다고 하지 않았어? 이래서 완전 땀벌거리였던. 그래서 뭔가 사회적 이슈를 잘 아는 게 중요하고
단지 그냥 아는 게 아니라 그걸 좀 내 생각과 일관성이 맞아. 있어야 진짜 좀 의미가 있는 단지 그냥 막 이런 이슈가 있구나라고 해서 그치는 게 아니라 만약에 교수님들이 물어봤을 때 어떻게 대답할 건지에 대한 그런 게 있으면 더 좋고 난 그런 것도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떤 이슈를 내가 얘기할 건지 만약에 물어보면 저는 조금 추상적인 얘기일 수 있는데 내가 진짜 이 길을 가고 싶은 게 맞나? 이거를 좀 확실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뒤에는 무조건 그냥 입시에 온전히 매진, 딴짓하지 말고 그냥 내가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다 얻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내가 이 길을 진짜 가고 싶은 게 맞나를 좀 확실히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입시 준비 기간이 얼마나 되시나요? 저는 한 달이요. 저는 그러니까 영화과 입시까지 하면 엄청 길어요. 현역 때부터 했으니까 엄청 길고 거의 학교 한번 나왔어요. 그쵸. 나는 그래서 진짜 너무 빨리 지금 너무 졸업하기 너무 좋아요. 진짜 나는 너무 졸업하고 싶은 거야. 엄청 오래 했죠. 근데 뭐 계속 입시를 한 건 아니지만 약간 그 끈을 놓진 않았던 그치. 학교를 다니면서도 계속 어떻게든 뭔가 이 실마리를 풀어내고 싶으니까 예술 경영 입시를 하면서 힘들었던 부분. 정보가 너무 없는 거? 정보도 진짜 없고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이제 막 독립했을 때였잖아요. 예경 맞아. 학원 선생님도 정보가 너무 없으니까 많이 손을 못 대주셨던 것 같아요. 어떻게 알려줄 방법이 없으니까 맞아. 주변에 간 사례도 없고 이제 그래서 정보가 없는 게 제일 부족했는데 요즘은 많지 않나? 그래도? 그치. 다음 질문은 입시 준비하면서 도움이 됐던 활동이 있다면? 활동? 대학교 다녀가지고 현실 말투 나왔다. 나는 근데 예술경영인데 영화를 어쨌든 계속 하고 싶었으니까 그거를 위해서 계속 활동이 있어요. 근데 서울예대 와서는 한 번 했고 그 전까지는 영화제 대외활동 영화제 대외활동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근데 그거 되게 도움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어쨌든 우리는 그땐 자소서가 있었으니까 자소서에도 쓸 말이 있었고 영화제 내가 대외활동 계속 하고 이런 식으로 영화에 관심이 있었다라는 걸 풀어낼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됐고 그래서 영화제 대외활동 만약에 영화 전공 쪽 준비하는 친구들이면 한 번쯤은 나가봐도 좋지 않을까? 저는 사실 입시를 짧게 해서 입시 준비하면서 도움이 됐던 활동이라기보다는 제가 평소에도 그냥 글 쓰는 걸 좀 좋아하고 제 블로그에 공연이나 독후감 같은 거를 그냥 혼자 올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장문 시험을 준비하는 게 사실 저는 별로 어렵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게 진짜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예술경영 영상 특성상 서울예대 말고 다른 학교에 비슷한 과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입시 준비하면서 같이 병행했는지 또 어떤 분야나 어떤 과였는지 계속 얘기했지만 영화과 입시 같이 했고요. 예술경영에서도 영화를 한 거니까 분명히 공통적인 부분이 있어서 같이 준비한 친구들도 많아요. 그래서 같이 준비한 사람 많습니다. 네. 예술경영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꼭 읽어야 되는 책. 이거는 공연 전공은 제가 그냥 첨부할게요. 저는 그 승미 교수님 책 추천합니다. 그치. 그리고 그거 있잖아요. 여기 트렌드 코리아? 맞아. 트렌드 코리아 진짜 무조건 그거 읽어야 돼. 예경하면 꼭 읽어야죠 진짜. 맞아. 용호성 선생님 책이랑 저희 학과 교수님 책이랑 트렌드 코리아 이거 안 읽으면 예경 입시 아니다. 트렌드 코리아 꼭 읽어야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중요도 높은 책들부터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트렌드 코리아입니다. 트렌드를 잘 예측하고 기획하는 것이 기획자들에게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책에 나오는 키워드나 내용들이 장문 시험에 적용하기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저희 전공 교수님이 쓰신 예술경영 서적입니다. 길지 않고 굉장히 쉽게 쓰여진 책이라 공연 분야 예술경영을 꿈꾼다면 재미있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책은 입학 후 전공 서적으로도 사용되는 책입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책들보다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예술경영의 꽃은 재원조성이라고들 말해요. 그런 의미에서 예경인들이 경영자적 마인드를 놓치지 않도록 해주는 책이라고 생각해요. 특히 저는 이 책을 통해서 공연 예술의 경제적 딜레마의 개념을 명확히 알게 되어서 추천합니다. 다음은 꽤나 묵직한 예경 기본서들입니다. 내용이 많은 편이라 시간이 별로 없는 경우에 요약 정리본이라도 찾아서 읽어보기를 추천드려요. 다음으로는 공연 예술의 기본이 된다고도 말할 수 있는 고전 희곡 추천합니다. 한예종이나 서울예대 입시 출제 작품 위주로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서적들을 통해 예술경영자적 사고력을 키웠다면 다음은 현 트렌드에 맞는 서적들을 읽으며 시대를 이해하고 그것을 예술과 연결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을 추천해요. 코로나 사피엔스 등 포스트 코로나 관련 서적이나 NTF, 메타버스 등 최근 가장 핫한 주제를 다룬 서적을 추천합니다.
이 책은 마케터인 이승희님의 책인데 개인적으로 기록하기의 중요성을 일깨워준 책이라 추천해요. 쉽게 읽히는 책이라 공부하기 싫을 때 한 번씩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매거진 웹진입니다. 아무래도 매달 또는 격월로 나오기 때문에 문화예술의 현주소를 가장 빨리 파악할 수 있어요. 특히 지방에 살아서 공연 관람이 힘든 분들은 매거진을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느껴볼 수 있다 생각해요. 그리고 예술경영 지원센터 웹진 정말 강추합니다. 예술경영이라는 이름을 건 국내 유일한 기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기획자들의 이야기나 문화예술 정책을 쉽게 알아갈 수 있어요. 책을 읽는 것이 결국 나의 글쓰기, 말하기 능력을 향상시키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다만 단시간에 이뤄내기 매우 힘든 일이기 때문에 책을 통해 습득한 정보를 내 글감, 면접 소재로 만드는 노력이 꼭 수반되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요약 정리와 키워드 잡기 꼭 진행하시고 마음에 드는 문장을 발견했다면 필사해보고 나만의 표현으로 한번 바꿔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현역 기준 어떤 걸 공부하고 생기부에 어떤 기록을 남기면 좋을까요? 저는 제가 현역이 아니라서 현역했던 후배한테 물어봤는데 일단 독서, 최대한 희곡, 연극, 맞아. 소설 많이 읽었대요. 그리고 또 다양한 분야도 놓치지 않아야 한다라고 해서 의외로 과학이랑 철학책을 많이 읽었고 철학 덕후인 애가 합격한 적이 있었대요. 그래서 내가 진짜 좋아하는 장르가 있으면 문화예술이 아니더라도 그거를 좀 파는 게 맞아. 연결시키기 좋을 것 같아요. 하다못해 내가 철학과 관련된 뭐 연극을 만들고 싶다라고 얘기할 수 맞아. 있는 그거 거니까. 완전 되게 독특한 그거잖아. 나만의 게 됐잖아. 나도 만약에 19살 들어가면 일단 독후감이 뭔가 내가 손쉽게 남길 수 있는 그런 거니까 독후감을 되게 많이 써서 내가 관심 있는 분야 써서 낼 것 같고, 그리고 뭐 1학년 친구들이나 뭐 그런 방송부 활동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 방송부 나온 애들도 있으니까 실제로. 왜냐면 그럼 내가 진짜 말할 수 있는 그 매개체가 되는 거니까, 미디어랑 관련되는 그런 게 되는 거니까. 맞아. 이 친구도 대외 활동 얘기했는데 뭐 교내 교회 연극부를 했어서 그런 활동들을 넣긴 했는데 그냥 뭐 학교 동아리라서 큰 영향은 없었던 것 같다고 얘기를 하긴 해요. 그리고 봉사 시간을 동아리 활동으로 180시간이나 채웠고 그게 다 이제 연극 관련 활동이었대요. 그리고 공연 기준, 공연 관람을 하면 뭐 무대, 연출, 음향, 조명, 연기, 객석, 극장 이런 식으로 다 구분을 해서 감상문을 쓰고 분석하는 연습을 했대요. 열심히 했네. 네, 진짜 열심히 했는데. 티켓 센터. 그리고 뭐 자기 좋아하는 극단이나 뮤지컬 회사나 제작사 이런 거 다 맞아. 외우고 각각 특징 정도는 좀 습득했대요. 그러니까 내가 뮤지컬 회사를 가고 싶은데 뮤지컬 회사가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 뮤지컬에서 했던 공연이 뭔지 모르면 그건 안 돼. 그치. 그건 진짜 너무 진짜 기본. 그건 완전 감점 포인트. 너무 기본. 교수님들이 좋아하는 인재상이 궁금하시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교수님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고요. 그냥 뭐 뽑힌 애들을 보면 확실히 얘가 이걸 하고 싶어 하구나가 있어야 하는 다 것 열정이 같고, 있죠. 열정이 진짜 추상적인데 열정이 맞아. 느껴지잖아요, 사실. 그리고 서울예대 예술경영이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예술경영은 뭐 많거든요. 대학원 가도 되고 많진 않지만 그래서 내가 왜 서울예대 예술경영을 와야 하는지를 좀 진짜 스스로 확실히 되물어보고 그거를 면접이나 이렇게 뿜어낼 수 있으면 그게 당연히 좋은 인재상에 포함될 것 그러니까 같아요. 우리 예경은 그런 게 되잖아요. 제작을 많이 해볼 수 있으니까. 다른 학교 문화예술경영 이런 데 다니는 친구들이 나한테 그랬어. 우리는 공연도 많이 올리고 영화도 많이 올리는데 그게 안 된다고. 우리는 진짜 이론 위주의 수업이니까 그런 실기를 경험할 수가 너무 없다. 그래서 막 부럽다고 많이 했었어요. 맞아. 장문 실기 시험을 준비할 때 어떤 방식으로 준비를 하셨나요? 영화 글씨를 하면 시나리오 쓰는 방법이나 그 영화 분석하는 학교도 있거든요. 어떤 고전 영화 보여주고 이 영화를 분석하라는 그런 이제 시험을 보는 학교들도 있어서 저도 글쓰기를 엄청 많이 해봤죠. 그런 학교들을 준비하면서 그랬던 게 조금 많이 터득이 됐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기억이 났던 거는 뭐 프로듀스 101 하여튼 이제 그런 좀 완전 이슈적 문제가 네. 나오니까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서술하는 것도 맞아. 필요하니까 독학하시는 분들은 계속 서술을 해보고 내 글을 피드백해주고 이제 그럴 사람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혼자는 절대 자기 글을, 난 이번에 자소서를 쓰면서 느끼는 게 자소서 진짜 개 잘 썼다 생각하는데 절대 안 붙어. 이거 붙는다. 읽으면서 막 눈물 흘리겠는데? 개 잘 썼다 이랬는데 연락 절대 안 오고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절대 자기 글은 자기가 피드백할 수 없다. 맞아, 진짜. 그런 것도 있고 독학은 솔직히 좀 힘든 것 같아. 저는 실기 준비를 일단은 예술 경영의 예자도 몰랐기 때문에 기본서 읽으면서
요약하고 개념 정리하는 걸 계속 연습했어요. 그래야 내게 되니까. 지난 기출문제를 저희 입학처 자료실에 그러니까 들어가면 무조건 다 해봐야 나오거든요. 진짜 무조건 보세요. 적어도 한 2년까지는 그치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난 다 봤어요. 왜냐면 우리 많이 없어가지고 그때는. 맞아. 그래서 맞아. 다 봤어 그때 했던 거. 그래서 못해도 진짜 최소한 2년 정도, 그러니까 수시정시 4개죠. 그거는 꼭 둘러보고 한번 직접 시간 정해놓고 풀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마지막으로 문화, 예술, 사회, 전반 트렌드 다 살펴보기. 저는 진짜 원서 제출하고 나서 그 다음날부터 제가 이제 교회를 다녀서 새벽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진짜 새벽 기도 끝나자마자 교보문고 달려가서 책 검색해서 책 꺼내서 읽고 사서 요약 정리하고 그거를 거의 매일 했어요. 그리고 장문 시험, 영어 장문 시험을 어떻게 공부하냐 했을 때 그냥 수능 특강 영어 지문, 그러니까 영어 지문 중에 문화예술 관련 영어 지문만 공부해도 충분히 해석 가능하다 생각해요. 수능 영어 그 해석하는 친구들이면 솔직히 우리 맞아. 그게 어렵진 않아. 근데 난 못했지. 왜냐하면 내신을 챙기지 않아서. 전 진짜 내신을 안 했어요. 그래서 나는 그게 조금 더 이 학교 들어서 미련이 남았던 것 같아. 내가 너무 공부 안 했으니까 이번엔 진짜 열심히 해보자 이런 게 조금 있었지. 장문 준비 조금 보태면 만약에 장문 못내 내가 글 쓰는 능력 자체가 떨어진다 그러면 그거는 무조건 글쓰기부터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모든 글쓰기의 기본은 논리력이거든요. 내가 근거에 주장하는 게 있고 그걸 뒷받침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읽는 사람을 설득하는 그게 논리적인 글쓰기 과정이에요. 그래서 내가 문장력 자체가 떨어진다 그러면 뭐 유튜브에 검색을 하든 책을 사든 글 쓰는 연습을 하세요. 진짜 그게 제일 중요해요. 아니 최소 30 결론은 나와야 돼. 맞아. 내가 글을 잘 못 쓴다고 생각하면 30 결론을 어떻게 쓸 건지 맞아. 라고 또 이제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아. 네, 그래서 제가 계속 요약하고 키워드 정리하라는 이 개념도 이거랑 똑같아요. 내가 뭔가 내 머리 안에서 조리 있게 정리를 할 줄 알아야 그게 글로 나오거든요. 그 짧은 시간에. 덧붙이실 말이 있나요? 기출문제? 기출문제를 줬고 나는 내가 문제 만들어서 많이 풀어봤어요. 오, 어떤 예를 식으로? 들어서 트렌드 뽑아가지고. 멋있다. 근데 우리 장문이 어떤 식으로 하는지 기억이 안 나고. 나 안 그래도 찾아봤거든. 너네 뭐 평양냉면. 맞아 평양냉면. 평양냉면 기획하라 그랬어. 맞아. 평양냉면. 그러니까 맞아 이게 진짜 사회적 이슈잖아. 그때 한창 남북 그 정상회담? 그게 엄청 맞아. 그거 핫했던 시기라. 그리고 시각 드라마 관련 영어 지문 나왔고. 솔직히 어렵잖아요. 내가 이건 못해가지고. 어려워 봐보니. 아리스토텔레스 들으면서 필수여서. 한국은 어렵다. 이거 솔직히 한국어로 써도 어려웠네. 어려워. 나 때는 영어 질문이 별로 안 어려웠던 것 같아 내 기억에. 1파 정시 때는 방탄소년단이 나왔었거든요. 아, 내가 기출에서 풀어본 게 방탄이었구나. 방탄소년단도 나온 적 있었어. 맞아. 그래서 그때는 잘 풀었지. 왜냐면 방탄소년단은 솔직히 영어를 못해도 그치. 사회적 개념이 이슈를 있으니까 그냥 문화를 알면 쓸 수 있는 그런 BTS 내용. 아미만 보고 적어도 맞아. 알겠을걸? 근데 그때 아리스토텔레스. 면접 질문 어떤 거 받으셨는지 그리고 분위기가 어떠셨는지 또 저희 때는 이제 자소서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저는 전대졸이 나오니까 제가 전적대에서 영문학과를 졸업했어요. 그래서 영문학 관련 질문을 진짜 미친 듯이 꼬리질문 하셨어요. 이제 영문학 전공했는데 좋아하는 미국이나 영국 극작가가 누구냐? 그래서 이제 대답해서 왜 좋아하냐? 대답하고 한국 극작가 좋아하는 사람 있냐? 이랬는데 제가 하얘진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왜냐하면 저는 한국 극작품을 많이 읽지 않았습니다. 전 영문학과니까요. 그래서 진짜 생각이 안 나가지고 죄송하다. 지금 그렇게 막 평소에 엄청 좋아하는 분은 사실 없었어서 당장 말할 이름이 생각나지 않는다고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그래도 진짜 없어? 한 명도 없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진짜 한 명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극작가는 아니지만 신경숙 소설가님 좋아한다. 당연히 희곡이나 극작 하시는 분은 아니지만 뭔가 글을 되게 무대화나 시키기에 좋은 그런 텍스트이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좀 막 급하게 그냥 제가 좋아하는 작가 되면서 얘기해서 넘어갔었고요. 그리고 제가 국공립 전당에서 기자단 생활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제가 살던 지역이 아니었어요.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이제 기자단을 아문당에서 1년 정도 했었는데 그거 어떻게 했냐고 지역도 다른데 이러셔서 그게 저는 오히려 어필할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내가 그만큼 비전공자일 때도 다른 지역을 갈 정도로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다. 그러니까 나 뽑아줘라. 지역문화에 특화된 인재. 나 열정맨이다. 약간 이렇게 좀 어떻게든 이제 버려질 질문을 어떻게든 살리는 좀 그렇게 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좀 저는 승무원 준비를 잠깐 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 면접 애티튜드의 기본적인 건 이미 조금 학습이 된 사람이었어요. 그냥 잘 웃는 거, 아이 컨택 하는 거, 적당한 리액션 하는 거 이런 건 좀 습득이 된 상태여서 조금 순조로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아. 근데 나도 입시를 엄청 오래 하고 영어과 입시가 진짜 빡세거든요. 영어과 입시 진짜 무서워. 그래서 나는 기억나는 게 우리 자소서에 내가 이 학교에 들어와서 졸업해서 뭘 하고 싶다라는 그 컨셉이 있었는데 이제 그거에 대한 질문을 엄청 많이 꼬리 질문으로 받았죠. 영화 배급을 하고 싶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배급 질문 엄청 많이 물어보고 서울예술대학교 말고 어디를 썼냐 이런 질문도 하셨고 나도 전대졸 라인인데 일반으로 썼으니까 교수님들이 너 그동안 뭐 했냐는 질문을 했지. 그래서 이제 그동안 뭐 했냐는 그냥 대학교 다녔다라고 단순하게 말한 게 아니라 이제 그때 영화제 대외활동 했던 것도 얘기하고 이제 내가 영화를 하고 싶어서 이런 공부를 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풀었던 것 같아요. 그때 막 단편 영화 촬영 현장 나갔던 것도 얘기하고. 면접설 하나 얘기하면 떨릴까봐 면접 대기실에서 학회장님한테 막 먼저 말 걸고 오지게 웃는 연습했대. 아 맞아. 근데 그런 것도 필요해. 그랬대요. 그러니까 막 우리 면접 보러 가면 선배님들이 막 여쭤봐 주시잖아요. 맞아. 뭐 밥은 먹었어요? 뭐 맞아, 이런 거 되게 막 되게 친근하게 너무 해주세요. 좋아. 그래서 그런 것도 너무 좋고 긴장 풀리고 그래서 이제 막 그럴 때 그냥 네 이렇게 대답하기보다 같이 얘기하면 맞아. 긴장도 풀리고 맞아. 그러니까 당연히 너무 떨리지. 근데 이제 같이 좀 스몰톡하면서 좀 긴장 푸는 것도 너무 좋은 것 같아. 그리고 딱 들어갈 때 절대 우물쭈물 하지 마시고 인사 크게 하고 맞아. 얼굴 뵙고 당당하게 들어가. 앉으라고 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지 않아? 난 그랬어요. 나도. 나는 교수님이 앉으세요 이래서 앉았어요. 맞아. 뭐 이 친구도 2번째 지원이었어서 몇 번 지원했냐 물어보고 왜 지원했냐 그리고 뭐 고향 어디냐 뭐 고향 관련 그런 것도 맞아. 물어보고 예를 들어서 조금 그런 거 있는 것 같아. 이제 편해졌네? 오케이. 나는 뭐 경기도 사람이니까 모르는데 응. 동기들 보면 조금 지방에서 온 친구들, 뭐 제주도 이런 데 사는 친구들 맞아. 좀 제주도. 지역에서 조금 많이 물어보는 것 같던데. 맞아. 제주도 애들 꼭 한 명씩은 듣는 것 같아. 민속 한두 명씩은. 그러니까 뭐 너네 쪽에서 뭐 살릴 만한 그런 지역 문화 콘텐츠가 있는지 아니면 뭐 너네 쪽 공연 뭐 어떤지 뭐 그런 것들 좀 그러니까 뭐, 연결 짓는 거. 그러니까 자기 지역에서 하는 문화 콘텐츠 행사나 축제도 아는 거 필요합니다. 혹시 추가로 뭐 나는 이런 디테일도 준비했다 이런 팁이 있다면? 디테일? 난 면접 때 진짜 혼자 그 이미지 이걸 엄청 해봤지. 내가 이런 질문 하면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이런 걸 엄청 해보고 시뮬레이션. 시뮬레이션을 엄청 해보고 혼자. 그리고 면접할 때 자세 되게 중요해. 맞아. 난 얘기할 때 손 이런 거 엄청 많이 하고 맞아. 이니까 이런 거 엄청 많이 하잖아요 언니. 그때 선생님이 너무 이러니까 면접할 때 제가 이런 그때 선생님이 진짜 좀 팔을 이렇게 하고 면접을 해라 이랬대. 근데 진짜 그런 것도 필요하고 나도 그때 영어 선생님이 뭐 해줬으면 날 찍어줬어. 면접하고 있는 내 모습을. 이 손을 안 쓰게 면접을 하는 연습을 많이 했고 내가 말이 빠르니까 또 말이 빠른 게 또 엄청 느껴지는 거예요. 찍어주니까. 맞아. 그런 내가 면접할 때 조금 안 좋은 태도들을 찍어보는 거 좋은 것 같아요. 맞아. 이거 진짜 추천이에요. 그리고 막 앉는 자세가 뭐 이런 사람들 있어요. 난 삐뚤게 한 게 아니라 원래 이런 사람들. 그래서 그런 거 고치려면 무조건 찍어서 가야 맞아. 돼요. 마지막 질문은 입시 준비생들에게 조언한다면? 조언? 저는 좀 지금 상태가 어떤지에 대해 좀 다를 것 같은데 먼저 아직 고3이 아닌 고1, 2 학생 정도라면 성적 관리가 중요할 것 같아요. 맞아. 완전 중요해. 네, 그 이유가 국어, 영어밖에 안 보잖아요. 저희 학교가, 저희 과가. 그래서 사실 뭐 이렇게 말하면 짜증나겠지만 할 수 있잖아요. 국어, 영어 2개 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그래서 성적 관리 열심히 하고 이 이유는 어차피 입시생들의 그 실력이 고만고만하거든요. 어차피 다 똑같은 학생이에요. 그리고 교수님들은 그걸 전제하에 우리를 평가하시는 거니까. 맞아. 그래서 결국에 이제 뭐 똑같은 점수라면 성적에서 판가름이 나니까 네, 성적을 열심히 하시는 게 성적을 버리지는 마시라. 그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추상적인 얘기인데 세상을 좀 더 넓게 봐라. 좀 더 세상과 나의 분야를 좀 더 넓게 보는 그 정도를 좀 조언 드리고 싶고 지금 딱 막 입시를 준비하고 계신 분이시라면 예술 경영 기본 서적을 아직 안 읽으셨다면 뭐 요약하고 키워드 잡고 내 생각 정리 연결하는 거 그 정도는 이미 돼 있어야 된다. 그거 예경 준비한 사실 꼭 있는 책 있잖아요. 승미 교수님 맞아. 쓰신 거. 그래서 직장인 분들은 좀 그런 책을 읽고 또 아까 말했듯이 문화, 사회, 경제 전반의 트렌드를 좀 알고 좀 내가 정리해 놓는 게 면접과 작문 모두에 도움이 된다고 맞아. 생각해요.
그리고 저 같은 전대졸자들에게는 내가 해온 것들을 좀 연결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해요. 만약에 관련된 경험이 전혀 없다. 그러면 당장 구인구직 사이트 뒤져서 단기 티켓 알바라도 하는 게 저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면접에서 뭐라도 말할 수 또 있잖아요. 엄청 많아요 그런 네. 거. 막 콘서트 막 그런 진행 알바 이런 것도 많으니까. 그리고 또 이 길이 맞는지 그냥 아 나 공연 좋아하니까 해보고 싶어 이런 거 진짜 말고 깊게 진짜 그러면 큰 코 다치세요. 진짜 깊게 생각하고 선택하는 좀 용기. 왜냐면 가지고. 학교를 또 다니는 거니까 맞아요. 상대적으로는 진짜 생각을 많이. 그래서 언니가 딱 성적 얘기하고 생각이 난 게. 성적. 난 계속 얘기했잖아. 난 예비 엄청 악번에서 떨어졌다고. 아. 근데 예비 난 이거 무조건 성적이라고 생각을 해. 솔직히. 진짜 그렇겠다. 내가 나는 솔직히 말하면 내신 진짜 안 좋았거든요. 우리 학교 나 여고 다니기도 했었고 공부 그냥 별로 안 했어. 솔직히. 그래서 내신 진짜 안 좋았어요. 저는 내신이 진짜 안 좋았는데 내가 항상 예비 1번 받고 막 몇 번 받고 이러면서 내가 조금만 더 성적이 좋았더라면 붙었을 텐데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고 한 번은 어떤 학교를 갔었는데 이제 그 학교도 몇 번 면접을 보고 내가 면접 엄청 분위기 좋았거든. 나갈 때 아 다음 3월달에 학교에서 보자 이렇게까지 얘기했었어. 그 학교도 조금만 더 입시가 아니라 성적이 좋았으면 붙었을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정말 많은 학교였는데 내가 성적이 너무 안 좋으니까 내신에서 자꾸 좀 딸린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서 진짜 고3 친구들은 지금이라도 국어, 영어 중에 하나라도 진짜 열심히 파던가 아니면 진짜 저처럼 엄청 후회하게 될 거예요. 저는 성적 때문에 후회를 진짜 많이 했던 케이스라. 네, 그렇습니다.